일단 오늘 다룰 거는 파일 처리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파일 처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C 언어로 코딩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럴 때 그렇게 할 건데 C 언어를 통해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써주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읽어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그럼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입력 장치라고 하면 뭐 키보드, 뭐 마우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거고 출력 장치는 모니터, 프린터기, 스피커 이런 거를 이제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장치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다른 방식으로 출력을 해줘야 되면 우리 입장에서 많이 곤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일관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이 스트림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스트림이 말 그대로 흐름? 영어가 사실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림 안에 바이트들, 데이터들을 이렇게 담겨가지고 물처럼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 출력이냐 입력이냐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나가면 출력,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해준다.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게 되면 입력 스트림, 입력된다 해서 입력 스트림이라고 해주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뭔가 나와서 모니터에 뭐 숫자를 띄운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일어난 거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된 뭐 A, B, C, D 막 그런 게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면 그건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의 장점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그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미 스트림을 한번 사용을 했었어요. 되게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씬이랑 Cout인데 씬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랑 연결된 입력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입력을 해주면 그것을 프로그램에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Cout에다가 이제 우리가 Cout으로 뭘 입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콘솔 창이 딱 뜨면 거기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떴었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그렇게 어색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 처리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건데 파일 처리도 앞에서 배웠던 결국 클래스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들이 이렇게 오프스트림, if스트림, f스트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웃풋 파일 스트림, 얘는 인풋 파일 스트림, 얘는 그냥 파일 스트림.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담당하는 친구고 얘는 입력을 담당하는 친구. 얘는 둘 다 할 수 있는 스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갈 건데 항상 그렇지만 헤더 파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자열에선 스트링이라는 헤더 파일이 필수였는데 파일 처리를 할 때는 이거 항상 쓰는 우리 IO 스트림이랑 F 스트림 이 친구가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그럼 이제 한번 써볼 건데 파일을 쓰는 거는 오프 스트림을 통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겠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그 파일을 써주는 거니까. 그래서 출력인데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일단 이거를 긁어다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잘 보이시겠죠? 그렇게 하면 일단 클래스 선언하듯이 클래스 이름 쓰고 어떤 객체의 이름을 이제 OS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 객체에 어떤 살짝 생성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생성자인데 어떤 파일을 연결을 할 거냐. 넘버스라는 이름을 가진 텍스트 파일을 연결을 할 거다를 명시를 해줬어요. 이게 생성자예요, 결국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으니까 파일이 일단 열리는지 확인을 해요. 이 CER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사실 배움이 부족해서 정확히 막 이렇게 깊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이게 표준 오류 스트림에서 살짝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그래서 Cout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그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리턴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문제 없이 잘 열리면 포문으로 넘어갑니다. 포문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우리가 늘 했던 게 Cout이었잖아요. Cout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콘솔 창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떴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 객체에다가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 객체, OS라는 객체에다가 입력을 해줌으로써 넘버스라는 텍스트에 이 파일에 이것들이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하면 좀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긁어서 실행을 하셨으면 여기서 좌클릭하면 파일 탐색기에서 이 폴더를 열 수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 폴더를. 그래서 여시면 저는 좀 준비하느라 많이 생겨져 있는데 넘버스라는 폴더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방금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잘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10 정도로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보게 되면 여기 다시 보면 딱 0부터 9까지 범위만 잘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연결할 때는 오픈 멤버 함수를 쓰는 방법이랑 방금 제가 보여드린 생성자를 사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생성자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 얘가 객체가 이 메인 이 범위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클래스의 소멸자가 실행이 돼가지고 파일을 닫아줘요. 그러니까 오픈 함수를 쓰면 클로즈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을 잘 닫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자를 사용을 하면 좀 더 편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고 오픈을 사용할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픈스트림을 사용을 하면 파일과 연결할 때 만약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파일의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만약 파일이 존재하면 그 파일 위에 내용을 덮어줘가지고 원래 있던 데이터는 사라지고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만 남아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0부터 99까지 입력 쫙 돼 있었는데 다시 이제 실행해서 보니까 0부터 9까지 뒤에 달라붙은 게 아니라 새로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었죠. 파일을 이제 쓰셨으니까 이제 읽는 법도 하셔야 되는데 읽는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파일로부터 받아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숫자들을 받아왔던 것처럼 파일에서 그렇게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얘도 또 다시 한번 가지고 갈게요. 스튜디오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읽는 애니까 출력이랑은 다르게 파일이 이미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얘를 넘버스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이게 이름이 없어서 파일 오픈을 실패하였습니다. 이 if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f문이 실행이 되고 뒤에 보면 코드 1개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가 어디서 나오는 숫자냐면 exist 뒤에 숫자를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네, 코드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류 코드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네, 오류 코드를 보여주는 친구여가지고 왜 오류가 났는지 나중에 프로그램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보통 1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문제없이 됐을 때는 0을 쓴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넘어가서 int number 우리 씬을 사용할 때도 입력을 받을 이제 변수를 하나를 생성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int number로 해서 입력받은 변수를 하나를 해줍니다. 그래서 while 그 is인데 이게 어느 거냐면 얘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동안 while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실행이 되면서 파일을 점점점 뒤로 읽잖아요. 그럼 이렇게 뒤로 읽다가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이 while 반복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씬을 사용하는 것처럼 얘가 씬이었으면 우리가 늘 봤던 친구처럼 쉽게 보실 수 있을 건데 씬이 아니라 is니까 이 폴더에 있는 것들이 이 넘버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cout을 통해서 다시 출력이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거 아직 안 바꿨구나.
네. 0, 1, 2, 3, 4, 5, 6, 7, 8, 9, 9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볼게요. 9가 다시 실행되는 건.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이에 공백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넘버스라는 거에. 신도 스페이스바를 쳐주면 그 스페이스바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입력되는 게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통해서 얘도 비슷하게 그 공백을 통해서 얘가 넘어가고 이렇게 넘버에 그게 넘어가고 나서 정수가 잘 입력이 된 정수는 아니죠?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입력이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F 스트림을 사용할 때는 OF 스트림과는 다르게 파일이 이미 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파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파일을 열 거냐. 그럼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열렸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읽기 전용으로 파일을 열고 싶거나, 아까 우리 처음에 봤을 때 파일의 내용 아예 덮어 씌워 버렸잖아요. 이름이 같으면. 그게 아니라 그 파일 내용에 끝에 이어서 내용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파일을 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드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모드들이 이렇게 있고, 입력을 위해서만 열 때, 출력을 위해서 열 때, 이진 파일을 열 때, 그리고 파일 끝에 이어서 이렇게 내용을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열고 싶으면 이름을 써주시고, 콤마 붙여주시고, 무슨 모드를 열 건지, 읽기 모드를 열 것이다. 아니면 이 모드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연산자를 어떻게 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엔터키 위에 다 돈 모양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쉬프트 키 누르면 나오는 연산자거든요. 쉬프트 키 누르고 그 돈 모양 누르면 그렇게 해서 비트 연산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모드를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드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열리냐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뒤에 이어붙이는 추가 모드로 열었어요. 그래서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하고 이 모드에 대한 파일, 지금 제목이 이런 식으로 제가 지어놨으니까 파일이 여기 잘 생겼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한 번만 실행했는데 여러 개가 있는 이유가, 제가 실험을 하면서 저도 여러 번 얘를 실행을 했었어가지고 그런데, 얘를 그래서 한 번 더 실행하면 아까 분명히 3세트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4세트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덧붙여 주는구나, 덧붙여 주는 모드로 열렸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멤버 함수 이용하기인데, 여태까지 입출력 연산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랬잖아요. C하고 Cout을 썼던 것처럼. 근데 얘한테도 멤버 함수가 있어요. F스트림에. 뭐 예시로는 get이라는 문자로 하나만 읽어주거나, put으로 하나만 출력을 해주거나, 파일 끝에 도달하면 true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네, 그런 함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예제를 같이 보면 지금 보면 넘버스 아까 계속 쓰던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계속 했던 것처럼 파일을 여는데 오류가 없는지, 파일이 일단 열려야 뭐가 되든 말든 하니까요. 그래서 차형으로 C 하나를 설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얘가 하나의 문자를 읽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형으로 읽어주는 친구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 파일에서 이 C라는 것에다가 이 파일에서 얻은 하나의 문자를 이 C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C에 저장을 해주고, 만약에 얘가 끝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false,
거짓을 출력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정 이거 연산자 느낌표 연산자 써줘가지고 true로 나오겠죠? 끝이 아니면. 그래서 이게 참인 동안 이 C가 출력이 되게 이 출력이 되고 다시 C에다가 새로운 걸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얘로 아래가 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박스를 하나를 얻어요. get을 통해서. get을 통해서 얻으면 그 포인터 느낌의 그런 표시자가는 옆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 get으로 얻은 첫 번째 상자를 일단 출력을 하겠죠. 출력을 하고 포인터가 그 다음 박스 앞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박스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상자를 또 받아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get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끝에 도달을 하게 되면 아, 더 이상 이제 읽을 게 없구나. 이게 끝에 도달했구나.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보시면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게 넘어갔나? 0, 1, 2, 3, 4, 5, 6, 7, 8, 9가 잘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문자들을 파일에 저장하는 프로그램 또한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급하게 만들어 보면 잠시만요. 컨트롤 C를 한 번쯤 다 써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0을 넣었어야 됐나? 1이 참 맞죠? 네네. 그러면 얘가 안 멈추잖아요. 파일이 얘를 뭐 얘를 닫고 싶으면 아무 키나 눌러라. 그게 안 뜰 때 컨트롤 C 눌러주면 얘가 종료가 되거든요. 컨트롤 Z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종료시켜주는 애가 있는데 얘를 넣어서 어떤 건지 보면 일단 얘가 출력이잖아요. 네, 출력을 해주는 건데 이런 테스트 파일에다가 출력을 해줄 건데 뭐냐면 씬도 결국엔 그 객체처럼 아까 OS 자리에 씬을 넣고 뭐 Cout을 넣고 뭐 IS 자리에 씬을 넣고 그래도 이상한 점이 없었잖아요. 얘도 그 객체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씬을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요 파일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요 파일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보게 되면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대충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D 실수 눌렀는데 이렇게 하면 종료가 됐죠? 파일을 보게 되면 테스트 파일이 이렇게 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거를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예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했을 때? 없으시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는 얼추 이제 다 끝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로 좀 예제들을 몇 개 더 같이 풀어볼 건데 이런 식으로 저장된 파일이 있어요. 10시에는 24도, 11시에는 뭐 26도, 12시에는 28도 이런 식으로 온도에 대해서 저장된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시도 붙여두고 10시, 뭐 온도, 뭐 24, 11시, 온도 26 이런 식으로 파일 콘솔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를 직접 해보실 분들은 제가 아까 카톡에 들어갔던 이유가 파일 만드시는 거 귀찮으실 테니까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읽는 입력받는 애는 파일이 이미 있어야 오류 없이 잘 실행이 돼가지고 그런 건데 아까
그래서 그거 만약 해보실 거면 본인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예제 답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템프, 이 온도에 관한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접근을 할게요. 파일을 연결을 할게요. 이 스트림을. 그러면 이 IS 객체에 연결이 됐어요. 일단 늘 그랬듯이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주는 절차를 거치고 int hour이랑 이제 템퍼처를 하는데 여기에 씬이었으면 씬이고 뭐 얘가 A, B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라 뜨겠죠. 그러면 뭐 1 치고 엔터 치고 2 치면 뭐 A에 1이 들어가고 B에 2 들어가고 아니면 뭐 1 치고 스페이스바 치고 2 치면 A에 1 들어가고 B에 2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나눠서 입력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 사이에 스페이스바 간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가 시간과 온도를 구별을 해서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해주는구나를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장이 됐으니까 시간을 출력을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써주고 싶었던 그런 정보들을 써준 다음에 다시 온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로 넘겨주는데 이게 어떤 표시자가 계속 이렇게 뒤로 넘어가 가지고 끝나면 이제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0시 온도 24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잘 두 개가 시간과 온도가 구분이 돼서 입력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데 이런 텍스트 파일 이런 식으로 어떤 점수가 20학번으로 하기엔 좀 그랬어가지고 그냥 30학번으로 이미 애들을 만들어 놨는데 뭐 이 학번을 가진 A라는 학생이 뭐 100점이고 뭐 B라는 학생이 80점, C라는 학생이 뭐 60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스코어에 관한 메모장이 있고 새로운 또 메모장을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정돈인데 이걸 정돈이 됐다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게 몇 번째 줄인지 보여주는 걸 추가를 해놓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줄 건데 얘도 천천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왜 여기가 났지? 지금 제가 이거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이거 세미콜론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스코어라는 거는 읽어주는 처음에 정돈되지 않은 파일을 읽는 버전으로 열어주고 새로 우리가 입력을 해줄 프로그램에서 출력돼서 파일에 들어갈 파일 입장에서 입력을 받는 거겠죠? 프로그램 입장에서 출력이니까 의절투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둘 다 제대로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앞에 이 1, 2, 3이라는 변수에 대한 정보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걸 라인 넘버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초기 숫자는 1이라고 설정을 해둘게요. 그리고 get을 통해서 이 멤버 함수를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받아올 C라는 이런 함수도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while문을 통해서 얘가 끝이 아니면 계속해서 돌아가는 while문 루프 안으로 일단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OS가 아니라 C여인데 OS여도 OS가 맞구나. 착각했습니다. 그 파일에다가 우리가 저도 착각했는데 Cout을 이렇게 하면 콘솔 창이 뜨잖아요. 콘솔 창이 1만 딱 뜰 것 같은데 네. 너무 빨리 닫는 또. 네. 이런 식으로 보면 1만 이렇게 혼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입력을 해주는 게 콘솔 창이 아니라 계속 여태까지 해왔던 콘솔 창이 아니라 새로운 메모장에다가 입력을 해줄 거니까 그리고 그 메모장을 가리키는 객체는 OS라는 객체니까 여기다가 1이라는 걸 일단 입력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들어가요. 읽기, IS 객체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들어간 다음에 get을 통해서 이미 하나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get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을 OS에다가 일단 써주고, 만약에 이 C가 이거를, 얘도 아스키 코드에 정의되어 있는 애인데, 이게 줄바꿈을 해주는 코드예요. 만약에 C 언어를 하셨으면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C 언어를 C++를 하시니까 end를 많이 보실 텐데, C 언어에서는 이 친구, 이 기호를 통해서 줄바꿈을 해줬어요. 제가 배웠을 때는, 네, 정확히 저도 C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배우진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줄이 바뀌어진다. 줄이 바뀌는 게 입력이 되면 라인 넘버를 하나 숫자를 올려주고 그거를 또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그 다음 문자를 입력을 받고 또 이렇게 OS에다가 출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를 실행을 해보면 스코어 이게 원본 파일이었잖아요. 이게 원본 파일인데 리절트로 가게 되면 원본 파일과는 다르게 네, 앞에 1, 2, 3, 4, 1, 2, 3이 잘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걸 제가 지금 안 올려드렸는데 이거 해보시고 싶으면 이 파일 또 넣으시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해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코드들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파일의 기본적인 입출력을 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이진 파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C++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하고 이진 파일 이렇게 두 가지 파일 유형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는 문자들이 들어있고 이 문자들은 이제 아스키 코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눈에 쉽게 보여요.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이고 키보드를 통해서 쉽게 입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자 데이터만을 처리를 해주고 이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막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막 0101, 막 000,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컴퓨터는 읽을 수 있는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가 아니라 이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인데 이 이진 파일의 예시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운드 파일이랑 이미지 파일이 있겠죠. 이게 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문자열로 변환돼서 파일에 기록이 돼요. 정수값도 문자열로 변환된 후에 파일에 쓰여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1, 2, 3, 4, 5, 6이 입출력이 되면 1, 2, 3, 4, 5, 6이 각자 문자처럼 취급이 돼서 하나당 4바이트의 공간을 이렇게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6을 하면 대충 24바이트겠죠? 근데 이진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오타가 좀 많이 나는데 1, 2, 3, 4, 5, 6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 컴퓨터에서 이 1, 2, 3, 4, 5, 6이라는 정수로 이렇게 잘 다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산기에 이런 버전이 있거든요. X가 맞나? 1, 2, 3, 4, 5, 6. 잠시만요. 잘못 건드렸다. 저 처음에 실행이 뭐 맞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 1, 2, 3, 4, 5, 6을 변환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뒤에서부터 얘가 딱 맞아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얘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8비트가 1바이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얘는 8비트짜리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이 1, 2, 3, 4, 5, 6이라는 총 숫자가 4바이트밖에 안 먹는 거예요. 파일 내에. 그러다 보니까 파일 부피도 줄고 컴퓨터가 자기 혼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니까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읽으려면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진 파일은 변환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텍스트 파일보다 공간도 작고 뭐 단점을 꼽자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파일을 열었을 때
파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과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시스템으로 옮겼을 때 그 시스템에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이진 파일의 단점으로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진 파일을 입출력을 하려면 아까 배웠던 파일 모드에서 이 바이너리라는 그 파일 모드가 있어요. 이 바이너리로 열어주면 이진 모드로 파일을 쓰고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라이트 함수랑 리드 함수로 통해서 써주고 읽어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DAT 파일 형식이 이진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 형식은 txt인데 얘는 그냥 이진 파일 형식 중에 하나구나. 이거 말고 bin이랑 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에 프로그램에서 출력되고 파일에 입력되는 이 아웃풋 파일 스트림의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객체를 지금 이진 파일 모드로 열게 되면 얘를 열 때 어떻게 써주냐면 이 x의 주소값을 차형 포인터를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이 바이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차가 1바이트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형 변환을 해줘야 돼요. 항상 인트여도. 그래서 형 변환을 해줘서 차형 포인터로 주소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주소값을 입력을 받고 얼마만큼 얘가 써질지 인트 크기만큼 얘가 들어갈 거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인트 크기만큼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냥 보시면 얘가 이런 배열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배열이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늘 했듯이 그 출력 스트림 객체 만들어주고 파일 열리는지 확인해주고 쓰는데 얘 쓰는 것도 똑같이 차형으로 이렇게 써주고 차형 포인터로 얼마만큼 크기를 써줄 거냐 이 버퍼라는 이 인트형 배열의 전체 크기를 여기다가 사이즈 오프를 통해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보면 저는 이미 생성되어 있었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 이런 폴더가 이렇게 파일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얘를 읽는 친구도 이 친구인데 일단 그 씬을 통해서 항상 입력된 변수를 씬을 통해서 입력된 숫자를 저장할 공간을 항상 만들어줬던 것처럼 얘도 미리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읽는 모드로 열어야겠죠. 이제 읽어줘야 되니까 읽는 모드로 열어주고 이진 모드로 당연히 열어준 다음에 늘 그랬듯이 파일 문제 없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읽어줄 때조차도 이제 차형 포인터로 첫 번째 주소값, 시작값을 이렇게 딱 써주고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읽을지 버퍼 크기만큼 쭉쭉쭉 읽을 것이다. 뭐 이거는 그냥 별거 없는데 얘는 그냥 버퍼라는 배열을 다 이렇게 출력해주는 애라고 그냥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거 크게 중요한 친구는 아니라 네, 그래서 보면 아까 입력됐던 10, 20, 30, 40, 50이 잘 출력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진 파일을 읽을 때는 0, 1, 0, 1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 얘를 끊어 읽는 방식을 다르게 하면 즉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인트형 배열인데 뭐 롱형 배열로 뭐 길게 읽어준다던가 그러면 전혀 다른 값이 읽힐 거잖아요. 그래서 이진 파일을 읽을 때는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순서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사실 아셔야 정확하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가 이런 형식의 인트형 배열로 입력이 되었다는 걸 아니까 인트 배열로 읽어준 모습이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론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임의 접근 파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지금까지 파일 입출력 방법은 데이터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왔어요.
근데 이 방법은 한번 데이터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읽으면 뒤로 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앞으로만 쭉 읽다가 닫고 얘를 그냥 닫고 다시 열어서 다시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귀찮은 일을 안 하려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순차 접근 파일 그냥 차근차근 오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뭐 중간부터 시작을 하던가 뭐 맨 끝으로 와서 끝부터 읽어주던가 그런 식의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파일에는 파일 위치 표시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맨 처음에 가리키는 친구는 0이에요. 맨 처음에 가리키고 있으면 0이라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 부분이 시작 부분이고 그래서 기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드로 파일을 열면 당연히 그 표시자가 파일의 끝에 도달해서 파일 끝에서부터 표시자가 시작을 하고 다른 모드들은 그냥 늘 그랬듯이 시작 0부터 가리키면서 파일이 열릴 때. 그래서 임의 적긴 방법은 이 위치 표시자를 맨 앞에 두든 끝에 두든 중간에 두든 얘 위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 조정된 위치부터 읽어주는 방식으로 임의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 위치 표시자를 그럼 조작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위치 표시자를 조작을 하는 함수가 이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숫자가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어떤 뭐 숫자나 뭐 0이든 100이든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이 매개 변수에는 지금 아래 보이는 이 세 가지 친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iOS 이 begin 하는 L가 들어가면 처음에 그 파일 위치 표시자를 위치하게 되고 current는 이제 현재에 위치하게 하고 end 같은 경우는 파일 끝에서부터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살펴보면 처음 위치로부터 100바이트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이 begin으로부터 앞으로 100만큼 그 끝으로 이동을 하려면 움직이지 않고 0을 쓰는데 다만 그 시작 파트가 파일의 끝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얼마만큼 뒤로 가거나 앞으로 보내야겠구나 라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클래스 함수 썼던 것처럼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좀 다뤄볼 건데 이 예제가 좀 길고 좀 복잡을 해서 천천히 살펴볼 건데 어떤 예제냐면 10개의 난수가 저장된 이진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 크기를 알아낸 다음에 그 파일 중간으로 파일 위치 표시자를 이동시켜서 그 위치에 있는 저장된 하나의 난수를 읽어오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사이즈를 변하지 않게 항상 고정된 값으로 사용할 거라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터 두 번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때 보셨을 건데 난수를 좀 더 확실하게 발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때 포인터 2로 가보시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랜드 이렇게 써주고 일단 함수 써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인트 변수를 선언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일단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난수를 그 파일에 일단 써줘야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 스트림의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늘 그랬듯이 확인해주고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데이터라는 변수를 에다가 난수를 저장을 해준 다음에 아까 이진수 써줄 때 이런 식으로 써줬잖아요. 난수만큼 써주고 사실 여기 데이터가 아니라 인트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인트형 변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써준 다음에 계속 이렇게 사이즈만큼 10개의 난수를 사이즈가 10이었으니까 10개의 난수를 파일에다가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여태까지는 이게 끝에 이렇게 끝나면서 우리가 파일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close라는 함수를 굳이 써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close라는 함수를 통해서 임의로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닫아준 다음에 이 파일을 읽기 모드로 다시 여는 거예요. 출력 모드가 아니라 읽기 모드로 다시 여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에 바이너이고 얘 iOS 뭐 바꿔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바뀌어져 있네요. 네. 아까 봤던 그런 모드들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일단 파일 제대로 또 열렸는지 본 다음에 파일 크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파일 표시자를 맨 끝에 위치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파일 표시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파일 표시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끝에 도달하게 되면 파일 표시자가 몇이 나오는지 사이즈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서 파일 크기에 대해서 출력해주는 거 좀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난수를 읽고 싶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파일 중앙으로 위치 표시자를 그냥 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거 사이즈를 나누기 2 해준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아까는 여기다 100을 써서 100바이트만큼 뒤에 애를 읽어줬는데 지금 이거는 중앙만큼 뒤에 있는 애로 위치 표시자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이진 파일 읽었을 때 사용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읽어주면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에 있는 값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보면 파일 크기는 40 맞죠? 40바이트 4바이트짜리 난수들이 10개가 저장이 되니까 4 곱하기 10 해서 40 맞아요. 딱 40 맞고 중앙 위치값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뜨는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6번째 중앙으로 이렇게 딱 오고 중앙에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읽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홀수계였으면 모를까 이게 아무래도 짝수계다 보니까 중앙에 오면 여기 위치에서 그 뒤에 있는 6번째 숫자를 읽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IF 스트림이랑 OF 스트림만 다뤘잖아요. 근데 F 스트림 클래스를 우리가 분명 처음에 제가 언급해 드리긴 했어요. 보면 얘는 하나만 되고 얘도 하나만 되는데 얘는 둘 다 된다 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둘 다 됩니다. 되는데 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임의로 읽기와 쓰기 사이를 전환이 임의로 그냥 안 돼요. 그 방식으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작성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되겠거니 하고 막 코드를 써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읽기와 쓰기를 전환하는 방법이 뭐냐면 파일 위치 표시자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살짝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현재로 다시 수정하지만 이동하고 싶지 수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동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일단 처음으로 보낸 다음에 현재 위치만큼 다시 앞으로 오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워드라는 파일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쓰는 잠깐만요. 얘가 실행 네 깨끗한 파일인데 이 파일도 아까 계속 했던 것처럼 거기로 넣으시고 어떤 거냐면 이 파일에서 소문자들을 모두 이 별 기호로 바꾸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오타가 좀 많이 났는데 제가 사실 좀 벼락치기로 준비를 하느라 오타가 좀 많이 났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F 스트림으로 10개요. 읽기와 쓰기가 모두 되는 친구로 그리고 아까 파일 이름 보시면 워드스라는 파일이었고 어떤 인하고 아웃이 둘 다 되는 읽기 모드랑 출력 모드를 둘 다 동시에 적용을 해서 엽니다. 일단 파일이 잘 열리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차형 변수 ch를 일단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해둘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씩 가져와요. 하나씩 가져와서 읽은 다음에 얘가 읽은 애가 스위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중에 하나라도 속하면 이 친구가 실행이 됩니다. 일단 한 글자 다시 앞으로 가주는 이유가 이 get을 통해서 어디 보자. 아까도 설명을 짧게 해드렸는데 get을 통해서 읽으면 얘가 한번 읽었으니까 파일 표시자가 그 다음 걸 읽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한 칸 당겨줘야 돼요. 만약에 얘가 만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한 칸 당겨준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모음 위치에 이 별을 써주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쓰기 모드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쓰기 모드가 되어버렸으니까 얘를 읽기 모드로 바꿔주려고 파일 표시자를 재위치를 시킵니다. 이거 파일 표시를 재위치를 시킨 다음에 끝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while로 들어가서 얘를 끝까지 다 파일 표시자 끝까지 다 받아올 때까지 쭉쭉쭉 받아와서 바꿔주게 되면 얘를 실행을 하면 잘 실행이 됐다 하네요. 워드스 파일을 열어보면 아까 모음들이 다 별 모양으로 잘 바뀐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네. 그러면 오늘 사실 이런 부분은 다 끝났고요. 이제 최원섭 씨가 이어서 해주실 건데 지금 바로 이어서 해줄 수 있나요? 네, 들리나요? 이론 끝내기 전에 네, 잘 들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실래요? 오늘 사실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도 살짝 이해가 부족하긴 하지만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일단 생각해보니까 연습 문제에 사용하시는 파일 제가 지금 보내놓을게요. 샘플 1, 2, 3인데 차례대로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 세 번째 예제에 사용되는 파일이니까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서. 지금 화면 제대로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연습 문제 1번은 파일 이제 보시면은 0부터 9까지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 텍스트 파일들을 이제 받아오고 그거를 이제 다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9시까지 풀어주시고 다 하시면 손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샘플1이라는 파일을 읽어주는데 이제 파일이 없으면은 파일 오픈 실패했다는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이제 num이랑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 is, eof 이 함수는 이제 파일이 파일이 끝났을 때 true를 이제 반환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파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겠죠. 파일이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제 넘버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숫자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sum에다가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더해진 sum을 출력하면 되겠죠. 직접 확인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 다 더한 45가 나오게 됩니다.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텍스트 파일 거꾸로 출력하기인데요. 저희가 톡방에 보내드린 파일 보면은 이런 텍스트가 써져 있는 샘플2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eekg와 tailg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이제 순서를 반대로 하여 문자를 읽고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뒤에서부터 읽어서 이제 출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 프로그램을 9시 10분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문제는 저희가 쓴 이 텍스트 파일에 그 파일의 크기를 먼저 구하는 부분이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eek 함수를 이용해서 그 위치 표시자를 맨 뒤로 옮긴 다음에 텔로 읽으면은 이 파일의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일의 크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for 문을 이용해서 i는 그 파일의 크기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for로 반복하는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int 사이즈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 그 파일의 크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for 안에다가 이제 is6g를 통해서 이제 그 파일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is 게시로 그다음 is 게시로 읽어주시고 cout으로 출력한 것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들여서 9시 15분까지 시간을 드려볼게요. 먼저 위치 표시자를 뒤에서부터 0바이트인 곳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거기서 현재 위치를 읽어서 사이즈라는 이제 변수에 저장하면은 그게 저희가 그 사용하는 파일의 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라는 변수도 이제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잠깐 확인해 보자면 22네요. 저 파일에 있는 문자가 총 22글자짜리인데 그러면 이제 i는 21부터 0까지 하나씩 줄이면서 반복할 거니까 총 22번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처음에 앞에서부터 이제 22바이트 떨어진 곳을 연산자로 옮기고 거기서 문자를 하나 읽어서 출력을 하고 또 21번째 떨어진 곳에서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0번 앞에서 0번째까지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아까 그 파일에 있던 그 문자가 뒤집어진 채로 나오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에 이렇게 여러 줄의 뭐 속담 같은 게 있죠. 여기서 특정한 단어가 들어가는 이제 파일과 그 줄과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위치한 줄의 번호를 출력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검색할 단어에 이제 더라고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중에서 더가 들어간 줄을 찾을 건데요. 두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이 있죠. 그러면은 이 땡땡하고 이제 그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getLine을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네, getLine 걸어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림 객체 변수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읽을 거니까 is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저장할 문자의 변수니까 알아서 저희가 설정하게 되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구나. 여기서는 cin인데 여기 cin이 아니라 이번 경우에는 is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한 줄을 통째로 읽어서 str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sfind 이거는 검색 단어가 문장에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str이라는 변수에서 str.find를 하고 검색 단어에 더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검색 단어가 문장에 없는 경우에는 -1을 반응하고 -1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워드랑 str이라는 이제 문자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해야겠죠. Cout과 Cin으로 워드라는 변수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line number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이라고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자열이 끝났을 때 true를 반환하는 함수니까 느낌표를 붙여서 이제 끝나지 않았을 때 라는 조건으로 y를 해주고요. 이제 getLine isstr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줄을 str에 저장하고 또 두 번째 줄에 str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tr find word가 -1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제 검색할 단어가 그 줄 안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line number 처음에 1이었죠. line number 땡땡하고 그 저장했던 줄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이제 검색할 단어가 존재하면 또 여기서 라인 넘버를 추가했기 때문에 또 그 바뀐 라인 넘버 땡땡하고 그 해당하는 줄이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검색할 단어에 덜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더가 들어간 줄의 숫자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끝났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신가요?